자, 이번 시간에는 감수 분열에 대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체세포 분열하고 감수 분열의 특징들을 한번 비교를 해줬고요. 이때 역시 감수 분열의 결과의 특징을 비교할 건데, 이때 모세포 1개입니다. 모세포 1개와 딸세포 1개를 비교하는 내용 볼 거고요. 됐죠? 지난번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자, 감수 분열은 모세포가 항상 무슨 세포여야 되죠? 그렇죠. 체세포이어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분열될 결과 만들어진 딸세포가 바로 무슨 세포다? 생식세포라는 점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체세포 하나당 핵상은 당연히 2n이 될 것이고요. 생식세포는 하나당 핵상이 뭐가 되는 겁니까?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수 분열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2n을 핵상 n으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걸 바꾸려면 세포 하나 속에 들어가 있는 무슨 관계에 있는 염색체들을, 상동 관계에 있는 염색체들을 뭐 시켜야지만이, 분리시켜야지만이 가능 현상 되는 거고, 이거 자체가 바로 감수 분열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는 4가 있다고 가정하게 되면 상동을 각 세포로 분리시켜 버리니까 각 세포당 염색체 수는 2개를 갖게 되는 거고, 그래서 핵상이 변하면서 염색체 수가 얼마로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이걸 이제 그림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해석을 하게 되면, 현재 이런 식으로 체세포가 있고요. 현재 이게 상동이 성염색체 XY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핵상을 적어주게 되면 2에는 4라고 표현하면 되고, 복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염색 분체수는 역시 4라고 표현하면 되겠죠. 그렇죠? 일단 상동을 분리시킬 때 XY는 상동은 아니지만 감수 분열 과정에서는 상동처럼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세포당 이렇게 상동을 뭐 시켜가지고 분리시켜가지고 각 세포로 상동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될 거고요. 그러면 이것의 상동 나눠줬고 성염색체 XY 나눠지게 된 거죠. 그럼 이거 색상이 N은 2가 되고요. 염색 분체 2가 되겠죠. 이것 핵상은 N이 되고 염색체수 2, 염색 분체수는 2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놈의 DNA량을 측정을 하게 되면 전체 DNA량 제가 2mg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각 세포당 DNA량 몇씩? 그렇죠. 1mg씩 나눠져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생식세포. 그래서 이 모세포 하나하고 생식세포 하나를 비교하게 되면 이런 식의 특징, 핵산의 변화, 그 다음에 염색체수 절반, 염색 분체수 절반, DNA량 정확히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에 대해서 애들이 또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모세포하고 딸세포 하나입니다. 하나당 전체 유전 정보가 달라진다라고 표현하는데, 이때 유전 정보가 달라지는 것에 대해서 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체가 변하는 줄 아는데, 여기서는 유전 정보 자체가 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설명하겠지만, 한 세포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조합 또는 유전자들의 조성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유전자 하나하나가 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되셨죠?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여기에 제가 대립 유전자의 종류를 한번 두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대립 유전자 라지 A, 스몰 A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상동을 분리시켰기 때문에 여기는 뭐가 라지 A가 들어오는 거고요, 여기는 스몰 A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한 세포 속에 들어가 있는 이 두 유전자에 대한 조합을 적어주게 되면 라지 A와 스몰 A가 한 세포당 있는데, 이놈들은 세포 하나당 라지 A만 있거나 또는 뭐만 있습니까? 스몰 A만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유전 정보가 조성이 달라진다고 그래서 모세포 하나와 딸세포 하나의 유전적 조성이 보여진다? 달라진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래서 이 의미 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감수 분열의 핵심은 염색체수를 반감시키는데, 그 원리는 상동 염색체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이런 특징들이 나온다라는 걸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시고요. 되죠? 자,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의 목적 들어가겠습니다. 감수 분열을 하는 이유가 바로 무슨 세포를?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종류의 생식세포를 수정시켜서 동일한 종을 만드는 무슨 생식? 유성생식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이들의 수정을 통한 유성생식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는 동물하고 식물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동물 같은 경우는 남자, 여자 또는 수컷, 암컷으로 나눠서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정소죠. 정소에 있는 체세포. 그 다음에 여자 같은 경우는 난소에 있는 체세포들만이 바로 감수 분열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체세포들이었고, 각 체세포에 대한 명칭도 있었죠. 정소의 체세포를 우리가 정운세포, 그 다음에 난소의 체세포를 우리가 난운세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럼 정원세포가 감수분열합니다. 이게 당연히 2N짜리의 체세포가 될 거고요. 이게 이제 감수분열하게 되면 당연히 각 세포로부터 무슨 세포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때 정원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생식세포 우리가 정자다 표현을 했고요. 남은세포로부터 만들어진 생세포 우리가 난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식물 같은 경우는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식물의 기관 중에서 대표적인 생식기관이죠. 그죠? 그 생식기관이 바로 꽃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 꽃은 생식기관은 생식기관인데 정확히 무슨 생식을 위한? 유성 생식을 위한 기관이다라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됐죠? 그럼 꽃에 대한 구조를 좀 살짝 알고 있어야 꽃 내부에서도 어느 위치에서 감수 분열이 진행이 되는지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꽃에 대한 구조를 살짝 그림을 통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꽃의 가장 아래쪽을 보면요, 꽃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봤을 때 마치 줄기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꽃대 위쪽으로 꽃 자체를 받쳐주는 곳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꽃받침이라고 부릅니다. 되셨죠? 꽃받침 위쪽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펴 있는 바로 꽃잎이 있고요. 여러분들 주의할 점은 잎하고 꽃잎은 다르죠. 잎은 영양기관이고 꽃잎은 생식기관의 일부의 구조물입니다. 기억하시고요. 잎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만 꽃잎에서는 광합성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 꽃 안쪽을 들여다보면요, 동물로 따지면 여자의 난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항아리처럼 생긴 부분이 있고, 이 하얀색 전체 부분은 우리가 바로 암술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암술 보면 아래쪽에 이제 도톰한 부분이 있는데 이쪽을 잘라보게 되면 안쪽에 빈 공간이 여러 공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공간 안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수정된 결과 종자라는 씨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간 여러 개의 방을 합쳐가지고 이것들을 묶어서 우리가 씨방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됐죠? 씨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우리가 종자다라고 표현하게 되고요. 됐죠? 씨방 하나를 들여다보면 이 씨방 속에 바로 감수 분열이 가능한 체세포가 들어가 있고요. 이 체세포의 이름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이걸 우리가 미씨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씨방 안에 있는 미씨라는 무슨 세포가? 체세포가 바로 무슨 분열할 수 있다? 감수 분열할 수 있다. 헷갈리지 말 점은 그냥 씨하고 미씨라는 개념은 다른 거죠. 그죠? 미씨라는 체세포가 무슨 분열하면 감수 분열하면요, 이때 무슨 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생식세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우리가 난자라 표현하지 않고 식물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난세포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현재 동물로 따지면 정소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파란색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한 동물의 정소에 해당되는 분부를 식물에서는 수술이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수술 중에서 위에 도톰한 부분이 있죠. 이 도톰한 부분을 구성하는 세포 집단을, 이 세포 집단을 우리가 뭐라 표현하냐면 꽃밥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됐죠? 그럼 꽃밥에 있는 무슨 세포들이? 체세포들이 바로 무슨 분열할 수 있다? 그렇죠. 감수 분열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이 꽃밥에 있는 체세포들이 감수 분열을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세포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거고요. 이때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우리가 무슨 가루라고 부르냐면 꽃가루라고 부릅니다. 꽃가루. 이거 한자로 뜻하게 되면 이거를 화분이라 하죠. 꽃하자 가루분자. 근데 생명과학원에서는 화분 말보다는 꽃가루를 더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상에서 꽃가루를 물어본다는 말이죠. 그럼 꽃가루는 무슨 세포의 종류구나? 생식세포의 종류고, 아, 생식세포를 물어보는 말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씨방 안에서 난세포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꽃밥에서 꽃가루가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 두 세포가 만나서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그럼 수정이 되려면 이 꽃가루가 어디 쪽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씨방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꽃가루가 이런 식으로 암술머리에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놈들이 이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여기서 난세포와 만나게 되면 바로 수정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무슨 난이 만들어지면 수정란이라는 체세포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수정란이라는 체세포가 만들어지게 되면 더 이상 꽃잎이라든지 수술이라든지 암술 중에서 암술머리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이 되자마자 이런 꽃잎들을 전부 다 뭐 하게 되냐면 없애게 되죠. 수술도 없애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없애게 되고, 그 다음 암술머리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톰한 부분이죠. 이렇게 도톰한 부분만 이렇게 남아돌게 되는 거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제 수정란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 수정란이 바로 이제 체세포 분열을 해서 이제 발생 과정 진행하겠죠. 예전에 1단원 때 설명을 했지만 수정란은 체세포 분열하다가 세포 집단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게 되면 그 세포 집단을 세포 집단에 세포 분열을 정지시키고 두꺼운 껍질을 쌓아버린다고 그랬죠. 그 우리가 바로 종자 또는 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바로 뭐가 될 때까지 씨가 될 때까지 분열만 시키다가 그냥 정지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씨를 둘러싸고 있는 이 씨방 전체를 우리가 통합해가지고 뭐라 부르는 거죠? 그렇죠. 열매다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가을철이 되면 대표적인 과일 중에서 감이 있습니다. 감이 있으면, 감이 이렇게 있으면, 감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기가 감의 꽃대고 여기가 바로 꽃받침을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제철 과일 중에서도 딸기죠. 딸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꽃받침이 있죠. 그 다음에 꽃대가 있는 구조죠. 이해됐죠? 이 안에 종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해되셨죠? 그다음에 1단원 연결을 시키게 되면 이런 꽃이라든지 꽃에서 바로 뭐가 만들어지니까 열매가 만들어지니까 꽃하고 열매를 무슨 기간이다? 생식 기간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내용 다시 한번 들어갈게요. 자, 식물의 꽃 중에서 바로 감수 분열이 가능한 바로 세포 집단이 꽃밥의 체세포, 그 다음에 미씨의 체세포고요. 이것들이 역시 여기서 각각 무슨 분열이 일어나면 감수 분열이 일어나게 되면 역시 무슨 세포가 생식세포가 만들어졌었고요. 꽃밥에서 만들어진 생식세포를 우리가 무슨 가루다? 꽃가루라 봤고요. 그 다음 미씨에서 만드는 생세포가 만세포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되면 감수 분열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꽃에 대한 구조인데 이제 그림으로 그려주게 되면 이렇게 사진화로 보여주게 되면 애들이 오히려 더 이해하기 힘들어서 아까처럼 제가 직접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감수 분열의 큰 틀하고 감수 분열의 목적, 그 다음에 감수 분열의 장소 설명을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감수 분열의 과정을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